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피치는 어머니와 유아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적응해가는 정신적 적응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하트만의 적응의 원리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좋은 어머니는 유아의 비언어적 메시지에 매우 민감하여서 유아의 요구들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에게 공감해준다. 스피치는 이러한 어머니의 민감성은 그녀가 대다수 성인들이 잃어버린 초기 의사소통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좋은 어머니는 자신의 아기가 왜 우는지 타인들은 알 수도 없어도 감지하고 정확하게 그에게 반응한다. 유아의 욕구들을 매 순간 정확하게 읽어내고 어르고 먹여주고 밀어주고 달래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의미를 형성하는 본질적인 과정 안에서 또 다른 상호작용을 만들어낸다. 스피치는 이러한 반복들을 통해 유아가 감정 상태의 처음과 끝, 나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괜찮아 식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식별 능력은 인식 가능한 경험의 흔적들을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스피치는 구강기의 항문기, 남근기 오이디푸스로 이어지는 심리, 성적, 역동 방출의 단계에다가 생애의 첫 해의 본능적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자아가 성장하는 과정을 덧붙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정신분석학의 매우 다른 발달적 차원을 제공했다. 스피치는 성장함에 따라 타인을 대하는 유아의 태도도 변해간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러한 태도 변화를 내적 성장 단계와 결정적인 발달 전환점을 가리키는 일종의 지표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러한 지표를 정신의 조직자들이라고 불렀다. 첫 번째 지표는 아기의 첫 번째 사회적 반응인 미소 반응이다. 미소 반응은 생후 3개월경에 나타난다. 이 시기에 아기는 어머니와 이웃 아저씨, 은행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얼굴 형태를 한 조형물을 보고도 미소 짓는다. 확실히 아기는 자기가 볼 수 있는 다른 사물보다는 인간의 얼굴 윤곽을 훨씬 더 좋아한다. 이러한 반응은 점차 구체화되고 심화된다. 8개월쯤 되면 아기는 어머니와 얼굴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아기는 낯선 얼굴을 보면 불안해하고 회피하려고 한다. 스피치는 정신의 두 번째 조직자를 나타내는 이러한 외적 지표를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이라고 불렀다. 스피치에 따르면 아이가 낯선 사람을 회피하는 것은 아이가 낯선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가 본 것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에 비롯된다. 그 무렵 아이는 기억 흔적을 저장할 수 있게 된다. 그가 전혀 낯선 사람이라면 아이에게는 그에 대한 불쾌한 기억이 있을 리가 없다. 아이가 낯선 사람을 보고 불안해지는 것은 그의 모습이 이미 기억 속에 저장된 어머니의 얼굴과 다르다는 사실 때문이다. 낯선 사람의 존재는 그로 하여금 어머니의 부재를 일깨워준다. 스피치는 이러한 행동 반응이 아이에게 한 사람과의 개인적인 애착을 맺을 수 있는 심리적 능력들이 형성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기 전까지는 사랑이란 존재치 않기 때문이다. 스피치가 말하는 정신의 세 번째 조직자는 아이가 싫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의 반응, 이디스 제이콥슨이 좀 더 자세히 다루는 주제인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을 보여준다. 1936년에 안나 프로이트는 초자아 확립의 필수적인 개념인 내면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공격적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방어 기제를 도입하였다. 예컨대 공격자인 아버지는 내가 어머니를 사랑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을 금한다. 나는 나의 충족 욕구를 포기하고 대신 아버지와 같아진다. 스피치는 아이의 일단 걷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점점 더 아이의 의도를 구속하는 억제자 역할을 맡게 된다고 말한다. 약 15개월쯤 나타나는 싫어라는 반응은 이러한 후기 발달 과정과 연결된다. 스피치에 따르면 아이가 싫어라고 말하는 것은 오이디푸스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머니와의 깊은 동일시를 보여주는 지표인 동시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초보적인 추상적 개념을 형성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증거이다. 스피치는 어머니라는 환경을 통해 조정되는 아동의 초기 정신 발달의 거의 모든 측면을 설명해 주었다. 그의 수정된 개념은 정신분석학적 논점을 어떻게 아이가 어머니와 결합된 상태에서 독립된 정체감을 형성하는가라는 문제로 돌려놓았다. 어떻게 정신적으로 어머니와 융합되었던 유아는 자율적인 아이로 자라나는가? 이러한 발달 과정에는 예측할 수 있는 단계들과 함정들이 있는가? 여기 얘기 속에 아주 정신의 조직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오거나이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거나이저 오브 더 사이키, 정신의 조직자라는 개념을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아이들이 초기에 3개월쯤 돼서 아이들이 미소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사람 얼굴 비슷하면 다 애들이 미소를 짓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는 자기 어머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잘 안 되는 상태. 그냥 사람의 얼굴이면 아이들은 인간의 얼굴 윤곽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조직자를 스트레인저 앵사이티라고, 그래서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이라고 봤죠. 8개월쯤 되면 어머니가 있을 때는 아이가 편한데 남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왔을 때 낯선 사람이 아이를 접촉하려고 할 때 아이가 굉장히 놀라고 울기도 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 이거 자체가 이미 아이가 뭔가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증표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처음 봤는데 새로운 사람을 싫어할 만한 이유는 따로 없는데 자기가 애착을 느끼고 있는 어머니와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친숙한 어머니와 다른 대상을 만났을 때 불안해한다고 하는 것은 친숙한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이 사람 안에 내적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리고 기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이가 알기 때문에 거기서 불안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조직자를 아이가 노라고 할 때, 싫어라고 할 때, 이런 15개월쯤에 나타나는 아이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이 단계가 정신 발달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정신의 조직자라는 개념을 독특하게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조직, 두 번째 조직자, 세 번째 조직자, 이걸 드러내면서 정신 발달의 단계를 스피치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을 한 거죠. 이런 발달의 단계론이 마가렛 말레이에서는 꼭 이대로 수용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 이론가마다 이걸 달리 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어떤 스피치의 얘기는 굉장히 대상관계 이론에서 위니카시 하는 얘기와 그리고 비온이 하는 얘기가 다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사실은 아이를 처음 담아내고 홀딩하는 엄마의 존재가 아이가 심리성적 발달을 하는데 아주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는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도 다 수용을 하지만 스피스는 여기에 생의 첫 해에 본능적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가 성장하는 과정, 그러니까 자아의 성장 과정이 더 하나 덧붙여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고의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인데 이걸 잘 조화해서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아가 첫 1년에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자아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건데, 그렇지만 이분은 클래시컬한 이론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 자아의 발달을 설명해 내려고 하니까 그런 지점에서 심리성적 발달이 잘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애 초기에 본능적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성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자아의 발달을 생애 초기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자아는 생애 초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초기에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라는 게 발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 속에 있는 드라이브, 욕동이 발현되고, 그리고 심리성적으로 욕동의 여러 다양한 발현 형태를 통해서 구강기에서 그러한 구강기 성욕과 관련되는 여러 정서적인 발달이 일어나고, 또 학문기에서는 학문기 나름대로의 심리성적 발달이 일어나고, 남근기에서 각각 다른 게 발달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 게 어떤 클래시컬한 이론인데,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자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 욕동 만족하고만 관련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의 발달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할 때 초기에 유아와 어머니를 한 몸으로 심리적인 융합 상태를 전제로 해서 그때 발달한다고, 초기 발달에서 융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이클라지컬 퓨전이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초기에서는 어머니하고 유아가 심리적으로는 한 몸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때 발달이 일어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어떤 심리적으로 볼 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피지컬리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탯줄이 잘리면서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별개의 개체가 됐지만 심리적으로는 처음부터 별개의 아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엄마와 아이가 아직은 한 몸으로 퓨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하나로 아직도 계속해서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이클라지컬 퓨전인 상태, 융합된 상태로 상당 기간 아이는 자란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탯줄을 끊었지만 심리적인 탯줄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심리적인 탯줄이 언제쯤 끊어지느냐, 언제쯤 독립된 인격이 출현하느냐 하는 쪽에서 참 어려워요. 아까 스피치는 3개월에 또 8개월, 15개월 이 세 개의 어떤 심리적인 조직자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러한 발달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마가렛 말러는 또 다른 쪽에서 세퍼레이션 인디비주에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분리 개별화 과정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델기트한 게 아까처럼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심리적으로 돼 있으면서 이 과정이, 그러니까 융합되어 있는 이 정서 단계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과정, 이게 어쩌면 아직 태아 단계란 말이에요. 심리적인 태아 단계가 상당 기간 유지되는데,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분리 개별화돼 나간다는 개념을 사용하죠. 마가렛 말러는.
그래서 분리개별화가 돼나가는 과정이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난다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게 초기에 뭐 6개월에서 15개월, 24개월 궁극적으로는 이 단계를 세분화해요. 마가의 말려는 세퍼레이션 하고 세퍼레이션 인디비전 단계를 4개의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그 서브 페이스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융합 단계인데 융합 단계가 분리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개념이 만만치 않아요. 그럼 세퍼레이션 분리 마가렛 말러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36개월쯤 돼야 3년쯤 돼야 사이콜로지컬리 독립이 된다. 분리개별하고 완성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심리적인 탄생이 사이콜로지컬 버스가 심리적인 탄생은 36개월쯤 됐을 때 심리적으로 독립된 인격이 출현한다. 이제 이렇게 이론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면서 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이 적합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그 자체가 몇 개월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일률적이 아니에요. 학자마다 각각 다르고 어쩌면 마가렛 말러 스스로도 논문에 따라서 이 기간이 잘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초기 논문, 다음 논문. 제가 처음 발달심리를 제가 공부하고 또 가르치면서 발달심리에서 마가렛 말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렛 말러 얘기를 좀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그 시기를 한번 맞춰봤더니 이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억을 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봤을 때 얘기하고 또 다음에 봤을 때가 각각 다르니까 그만큼 쉽지 않은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도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각각 다른데 여기서 평균인을 내고 있는 게 평균 몇 달쯤 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우리가 심리적인 융합 단계에서 출발하는데 이 융합 단계에 있으면서 완전하게 융합된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분리 개발되는 과정을 간다. 그레이듀얼한 과정인데 이 과정이 분리 개발 과정이 온전하게 잘 일어나지 못하면 장애가 생긴다 하는 개념이 이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발달 이론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론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떤 그 현상들을 관찰하는 임상적인 관찰들은 우리가 어느 이론으로 설명하거나 설명은 다를 수 있지만 그 현상들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임상적으로 사람들을 관찰하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데 이 이론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사람이 그 대상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그 아이의 그런 뭐 저기 멜라니 클라인이나도 다 하는 이야기들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걸 아이들이 뭐 표현할 줄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그걸 관찰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냐 뭐 이런 질문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 이론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은 그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아주 그냥 과학적으로 집요하게 관찰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가지고 결론을 얻었고 실제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떤 병리적인 사람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아이 시기에 발견되었던 거라고 보는 것들을 적용했을 때 의미 있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신뢰할 만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그 스피치 책을 내용을 훑어봤는데 진짜 집요하더라고요. 대단하게 그냥 연구에는 대단한 연구 결과예요. 엄청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노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시기에 일어난 현상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 들어가지고 참 이게 스피치의 이론들이 대상관계 이론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은 대상관계 이론가가 아닌데 자아심리학 쪽에서 대상관계적인 개념들을 융합시키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냥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을 가져온 게 아니고 자기가 유아 관찰을 통해서 실제적인 여러 관찰을 통해서 자기 이론을, 그래서 어쩌면 관찰을 통해 자기의 임상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론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을 차용한 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자아심리학 쪽에서도 고유의 발달 이론이 형성이 되는데 그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좋은 아이디어들은 서로 섭취를 하고 또 영향을 미치고 하겠죠. 그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도 자아심리학에 발달시킨 어떤 우리 심리 내적 표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도움이 되겠죠. 대상관계 이론을 발달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자아심리학 쪽에서는 영국의 대상관계 이론이나 미국의 대인관계 이론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개념들이지만 본인들의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자아심리학 쪽에서 수긍할 만한 독자적인 발달 이론, 독자적인 어떤 대상관계 이론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아심리학의 관점에서의 발달 이론들이 특히 대상관계를 기반으로 한 발달 이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아심리학 대상관계 이론이 엄밀하게 구별되기 어려운 부분들이죠. 대상관계 이론이긴 하지만 이건 자아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대상관계 이론이니까 크게 대상관계 이론을 하게 된다면 자아심리학도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학파를 구별한다는 게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왜냐하면 모두 어느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또 어느 측면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지만 전체적인 우리 심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에 프레드 파인이라는 분이 Drive, Ego, Object and Self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래서 The Four Psychologies of Psychoanalysis 정신분석의 4가지 심리학이라는 이런 주제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는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정신분석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봐서 그 여러 이론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가 만나는 분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이 이론들이 다 필요하다는 이런 쪽에서 좀 통합적인 이론들을 책으로 발간하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고 사이칼지가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1960년대에 셀프 사이칼지가 발달하면서 굉장히 큰 마찰들이 있었던 거죠.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셀프 사이칼지를 공부해야 되느냐, 그냥 이고 사이칼지를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갈등들이 있는데 이걸 이걸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다 이런 여러 측면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2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